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는 조현병 하나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환청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환청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저처럼 극복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를 환청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환청이 제 자신의 자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맨날 환청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07년도부터 2017년도 8년도까지 2018년도 9년도에 환청이 멈추는 순간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어떤 환청을 들었고, 그리고 그 환청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 환청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자아 성찰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내가 들은 환청의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의 취지는 저 또한 환청을 10년 넘게 들어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환청이 제 지금의 최광이라는 자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청이 환청에도 득과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마냥 실만 있는 건 아니다는 조현병 하우들을 위해서, 환청을 듣고 있는 조현병 하우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누차 말하지만 저는 2019년도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다 훌훌 털어내고 환청도 이겨내고 다 극복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 10년 넘게 들은 그 환청이 제 자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환청의 첫 시작이 저에게 갑자기 문득 0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를 치를 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뜬금없이 그냥 이 사회의 부조리한 권력자들, 부도덕한 권력자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의 환청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고등학생 신분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그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권력자들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이 서서히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의 환청의 제가 10년 넘게 들은 환청의 내용은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사회 권력자들에 대한 명령 불복종, 그 부조리에 대한 반항, 이게 저희 환청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저도 환청을 들으면서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지만, 제가 환청을 통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제가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이 4명. 그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내가 반항을 하면서요, 10년 넘게 시달렸던 게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이었어요. 광희 저 새끼를 쥐죽은 듯이 죽이겠다는 그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 수많은 권력자들이 청구살인을 하겠다고 환청 속에서 그랬거든요. 심지어 참 웃긴 게 타이밍도 잘 맞게 내가 한 2012년도경에 서울 한복판에서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겪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환청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졌거든요. 하필이면 그렇게 신림이라는 위험한 지역에서 살면서 제가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다짜고짜 나를 차 트렁크에 실으려고 막 힘으로 막 제압하려는 그 알 수 없는 그 중국 짱깨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을 환청으로도 시달리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였어요, 그 1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만든 가상의 세계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진짜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나보고 조현병 환자라고 하겠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그 환청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전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싸웠거든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내가 만든 거짓된 소리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그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권력자들에게 막 반항을 하고 막 온갖 쌍욕을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 근데 그 청구살인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늘 내가 환청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럴 거면 안 살아, 그냥 죽여 이 새끼들아. 내가 그랬거든요. 맨날 그랬어요, 속으로. 환청을 들으면서 이런 꼬라지 볼 거면 안 산다고, 그냥 죽이라고. 죽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고. 내가 계속 환청으로 계속 그 말만 해. 제일 많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살아 이 개새끼들아, 죽여,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나도 사람인지라 환청에서 계속 청구살인을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면은 나도 마음속 내 심리 상태가 함부로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악순환이거든요. 저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청구살인에 대한 압박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고향 땅이 해남에서 있는 길바닥도 함부로 걸을 수가 없어. 언제 나를 인신매매 당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내가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하다시피 보수주의자 중에 보수주의자잖아요. 저는 보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청구살인의 협박을 수없이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 3명. 그 환청 속에서. 물론 내가 만든 가상이 현실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 3명이 누구냐면은 노무현이라는 아저씨, 그 이건희라는 회장님, 그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조폭들. 이게 내가 만든 환청, 이거는 제가 들은 환청의 내용이에요. 제가 들은 환청의 내용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부도덕한 권력자들한테 내가 안 살아 이 개새끼들아, 죽여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고 있는데, 난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슴 속에 묻어둔 나의 환청으로 인해서 그냥 내 스스로 만들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가상의 음성이었겠지만, 난 노무현 대통령을 내 개인적인 이런 조현병 환자로서는 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내 인생에 유일무이한, 2번 다시 안 나타나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아저씨. 근데 그 노무현이라는 아저씨가, 광일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제가 그런 환청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광일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광일이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같이 싸워줬어요.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물론 내가 만든 이건희 회장님의 음성이지만, 이건희 회장님, 7승이 넘은 이건희 회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젊고 싱싱하고 그렇게 파워가 넘쳤거든요.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음성이, 삼성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광일이 죽여봐, 이랬거든요. 이 진짜 저희 병적 증세인데,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환청의 전부인데, 그렇게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반항하고 싸우고 있는데, 삼성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너희들이 광일이 죽이는 순간 삼성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이건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지만 그때 당시 이건희 회장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애니콜 때부터 단 한 번도 삼성 핸드폰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내가 만든 병적 소리지만 그래도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만들어낸 삼성 핸드폰을,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삼성 핸드폰만 쓰다 죽어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 다짐해서. 그래서 지금도 병적 소유증으로 갤럭시를 쓰는 거거든요. 애니콜 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해남에서 저한테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폭력 전과가 나한테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저런 걸로 통해서 최광익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건달 조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남 내에서 광익에 대해서 광익 저 새끼 원래 건달이었대, 광익 저 새끼 원래 조직원이었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조직원들하고 그냥 친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이 닿는 이 주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많아요. 근데 이 환청을 떠나서 실제로 내가 조직원들과 좀 연결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겉멋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조직의 대표들이 제 편이 되어서도 싸워주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도 각인된 지금도 마음속에 묻어둔 소리가 있어요. 이거 나의 병적 증세,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광일이 청구살인 시킨 놈 있으면은 그 새끼부터 담가본다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조직원들이 환청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광일이 청구살인 시킬 거면 그 청구살인 시킨 놈부터 죽여본다고. 그게 내가 들었던 환청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조폭의 대표 대한민국 주목의 대표들, 조직원들, 이건희 회장님, 노무현이라는 아저씨, 이 세 사람은 물론 나의 병적 증세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후유증인데 내가 가슴속에 늘 묻어두고 살아요. 묻어두고. 특히 노무현이라는 아저씨는 저와 정치관이 정반대예요. 저는 누차 말하지만 보수 중에 보수예요. 보수 중에 보수.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진보적이고 그렇게 서민 중심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거는 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노무현이라는 아저씨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두고 사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였다고요. 그 정도로 나의 병적 증세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었고 힘이었고. 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할 때쯤에 그때가 내가 가장 환청이 심했을 때거든요. 가장 환청이 심했을 때예요. 그때 진짜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내 스스로 비통하고 슬프고 나랑 정치관은 정반대였어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관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도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가 떠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나에게는, 나의 병적 증세에서는 그 정도로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환청이 심했었고 그때가 병적 증세가 가장 심했었는데 이 세 부류들은 내가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가슴속에 묻어두고 삽니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청이 끝나갈 무렵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태어나서 처음 본 여자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여자인데 여러분들이 절대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텔레파시 같은 거를 텔레파시가 쓸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텔레파시를 썼던 순간이 딱 3번 있어요. 3번. 첫 번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번째가 2012년도경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환청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제 인젝션 맞기 전에 진료실에서. 근데 두 번의 텔레파시는 나 텔레파시를 교제하는 상대를 내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는 보지 못했지만 텔레파시를 썼던 걸 직감을 했어요. 이게 제가 환청을 계속 듣고 살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정점에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병기로 만들어진 최광일의 실체에 대해서도 막 듣고 그랬어요. 최종적인 인간 병기로서 태어난 존재라는 막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막 이렇게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2019년도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실에서 이제 전 최후를 맞이하려고 그때 죽음을 직감했거든요. 나의 인간 병기로서의 삶이 이제 임무를 다 완수했다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게 제가 들은 환청이었어요. 인간 병기로서 너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라는 나의 제2의 고향인
나의 제2의 고향이고 나에게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해남만큼 소중한 나의 제2의 고향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묻어둔 마지막 한 명인데 4명 중에 마지막 한 명인데 저를 살려보겠다고 전생에서 그 전생에 수억 겁의 전생에서도 계속 의사의 역할을 했던 여자가 있었대요. 내가 들은 그냥 환청의 내용인데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의사의 가운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번 생에도 입고 다음 생에도 입고 계속 입었던 의사의 생활을 자처했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나의 배우자, 나의 와이프, 나의 마누라, 너의 여태까지 너의 생명줄을 이어줬던 집사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 병적 후유증이 남아있는 게 2번의 텔레파시는 한 번도 상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텔레파시를 썼던 2016년도 7년도경에 그 진료실에서 그 봤던 여자랑요, 이제 나의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 병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은 다 했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다 했고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거든요. 군인은 원래 군인이란 존재는 전쟁이 없으면 죽는 게 사명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란 존재는 전쟁이 끝나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직감하고 갔는데 내가 그 진료실에서 15분 정도 있었어요. 15분 정도 있는데 전공이라는 의사 가운을 입은 그 여자와 내가 단 한마디도 안 나눴거든요. 단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간 거 이후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15분 동안 텔레파시로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텔레파시로만. 나는 그때 뭐 술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이 멀쩡했어요. 각성만 왔을 뿐이지. 텔레파시로만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텔레파시로만 계속. 근데 이게 저의 병적 증세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후유증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못 믿겠지만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보는데 내가 들었던 전생에서부터 그 전생의 수억 겁의 전생에서부터 늘 내 옆에 있었던 나에게 인젝션을 놨던 나의 마누라자 의사이자 집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직감을 내 스스로 했어요. 내 스스로. 이게 거짓말 아니라 이게 자기 집사람이나 와이프가 될 사람은 그냥 직감으로 한다고. 나에게 그 직감이 들었어. 이 사람이 내가 지금은 기억도 없는 그 전생의 수억 겁의 전생에서 여태까지 내 옆에 있었던 내 마누라였구나. 그걸 직감을 했거든요. 직감을 했는데도 서로 대화를 한마디도 그 여자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텔레파시의 음성은 기억나거든요. 나랑 계속 텔레파시로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텔레파시를 쓸 수 있는 거를 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직감을 했는데 나와 똑같이 텔레파시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근데 이것도 나의 병적 후유증이긴 한데,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저도 환자다 보니까 지금은 병적 증세가 다 완치된 상태인데도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냥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아저씨, 이건희 회장님, 대한민국의 주목의 왕이라는 조폭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환청에서 계속 들었던 여태까지 내 옆에 있었던 나를 죽을 고비에서 늘 살려줬던 그 인젝션을 놨던 여자 의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까지 확인한 그 여자 의사,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또한 수없이도 많은 환청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잊지도 않은 가상의 현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도 사회 부조리 권력자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현실 속에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게 최광익이라는 나란 사람을 만들어낸 나란 사람의 자아를 완성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환청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수없이도 많은 스토리를 그렇게 내 스스로 10년 넘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그 환청 또한 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수많은 추억 속에 있는 환청의 그 인물들이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잊지도 않은 현실이 어떻게 추억이 되냐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게 다 추억입니다. 지금은 그립기도 해요, 그 음성들이. 그래서 저도 병적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그 환청에 들었던 그 인물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삽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추억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현병 지금 한참 환청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그 고통스러운 그 환청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만 듣는 소리라고 해도 그 소리들이 다 추억이 되고 나의 자아 성찰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금 한참 힘들어하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들었던 환청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